국가공인 자격증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공인 자격증의 진혜연입니다. 자,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대. 경쟁 속에서 이직과 조기 퇴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직장인,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 정년 후 노후 걱정이 많은 장년층. 성공 패스워드 국가공인 자격증은요, 2060 세대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과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오늘 살펴볼 국가공인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6년 1분기 실업률을 보면 전체 실업률은 9.5% 증가, 청년 실업률 역시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취업난은 개인의 고민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국가공인 자격증은 바로 직업상담사 2급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전망 또한 밝은데요. 지금부터 직업상담사 2급 합격을 위해 성공 패스워드 국가공인 자격증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공인 자격증. 오늘 알아볼 국가공인 자격증은요, 바로 직업상담사입니다. 자,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서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해드려야겠죠? 바로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직업 상담사란 자격증, 어떤 자격증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아프면 왜 심리 상담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직업을 찾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직업 상담사라는 이런 분한테 찾아가시면 좀 더 직업을 원활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직업 상담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직업에 관련돼서 고민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기초적인 이 사람한테는 어떤 직업이 어울리고, 그리고 좋은 직업을 찾으려면 뭐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받으시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직업 상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직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 명쾌한 설명인 것 같아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컨설턴트 경력이 제가 이제 취업 컨설턴트 경력이 한 18년 정도 되는데요. 저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취업 관련 업무를 한다던가 헤드헌팅 업무를 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게 뭐 인사 경험이 있다던가 헤드헌팅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런 취업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네.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는 이렇게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직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그런 일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네. 그 과정에 가장 필수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직업상담사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간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서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가공인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뭐 말 그대로 직업을 상담해주는 일 같은데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취업을 하려고 딱 왔는데 네. 의지만 있고 이분이 네. 뭔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직업 상담사가 이분을 보시고 의지는 추천하시지만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교육으로 안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분을 딱 보니까 심리 상태가 약간 불안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한테는 직업 심리 검사 같은 걸 해서 네. 이분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떻고 이분은 어떤 직업에 흥미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검사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분한테 설명을 드려서 본인이 흥미에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요. 네. 어느 정도 내가 직업 훈련 교육도 다 받았고 나는 교육도 다 받았고 자격증도 있고 이렇게 자신감에 찬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채용 정보를 중점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왔을 때 내담자가 왔을 때 상담부터 뭐 진단까지 해서 채용 정보까지 해서 면접을 간다면 면접 팁 주고 이력서 작성하는 것까지 다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이 포괄적인 업무를 다 하는 게 이제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취업에 대한 포괄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직업인 것 같은데 응시자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왜 우리가 기능사 자격증도 있고 산업기사 자격증도 있고 기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네. 국가고시에는 직업 상담사 자격증은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업 상담사를 지원하시는 분은 정말 많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직업 상담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어느 기관에서 일하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제한은 조금 있습니다. 네. 만약에 대학 쪽으로 가서 대학생을 지도하고 싶다 그러려면 적어도 대학생들보다는 학력이 조금 높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약간 학력을 조금 보지만 취업처에서 보는 거지 네. 자격증에서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먼저 자격증을 따고 내가 이 실무 경험에서 한 2년이나 3년 정도 있다가 그때 본인이 뭐 그 학사학위 뭐 학점은행도 많이 있으니까 학사학위를 네. 따시거나 아니면 석사 과정을 거쳐서 대학교에 가셔서 근무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응시 자격에 제한은 없지만 일하는 곳에 따라서 좀 자격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자격증에 대한 지원 자격은 또 이렇게 또 문이 열려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직업 상담사 따면 취업이 다 될 것 같아서 네. 도전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나 음. 요즘은 강사가 대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그래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셨는데 문제는 따기만 했지 어디 가서 일을 못 하신다 이런 말씀을 네. 하세요. 그거는 연령이나 학력이나 이런 제한이 전혀 없어서 따시기는 하지만 네. 본인의 나이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한테 와서 이제 직업 상담사 과정을 받고 직업 상담사가 저한테 컨설팅을 이제 오셨는데요. 네. 저는 왜 안 될까요? 이분이 이제 성교육 강사님도 다 하셨던 분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분은 노인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30대 초반이신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실버분들하고 뭔가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네. 그분들이 몰입을 강의할 때도 몰입도 잘 안 되고 상담할 때도 약간 상담사를 우습게 본다라는 아, 거예요. 네. 네가 뭘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더라도 이 따신 분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네. 약간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청소년 진로나 멘토 이쪽으로 해서 상담 업무를 하시면 되고요. 네. 3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대학 쪽에서 하시면 좀 더 유리하시고 40대가 조금 넘는다. 뭐 40대 중반 이상이다 이러신 분들은 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 여성 대상으로 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네. 아니면 전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5, 60대에 전직 상담을 주로 하시는 것으로 업무를 잡으시면 방향을 잡으시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 2급의 경우 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많이 추천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성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직업 교육 훈련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성에게 특화된 자격증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결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는 약 47%였지만 네. 매년 이게 감소하면서 작년 2015년도에는 약 33.8%로 이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경력 단절 사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임신이나 출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육아 때문에 그만둔다는 경우는 이게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직장을 다니는 여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육아나 출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약간 발벗고 나서는 직종 중에 하나가 이런 직업 상담사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사업비를 제시를 해준다거나 가까운 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가시면 거의 무료로 받다시피 이런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경력 단절 여성 중에서 직업 상담사로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한테 이런 실무 교육을 무료로 받게 해준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뭐 직업 상담사 양성 과정, 실무자 네. 과정 이런 자격증 외에도 또 심화 과정으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여성부뿐만 아니라 뭐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 직업 상담사 자격증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대표님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특히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두렵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여성분들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팁 좀 알려주세요. 그죠. 우리가 네. 돈 벌려면 재테크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세금 아끼면 세테크한다고 하고 그러면 취업을 하려면 잡테크를 하셔야죠. 잡테크요? 그죠. 네. 잡을 할 때도 뭔가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정보를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꼭 잡테크를 준비해라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잡테크를 하시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 등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이런 쪽으로 취업 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나 취업 자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직 등록을 했는데 이분한테 취업 자리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뭔가의 교육 훈련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했을 때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걸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구직 등록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런 내일 배움 카드를 받으면 약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자비 부담이면 30에서 50%만 내면 그 뭐 120만 원이다, 80만 원이다 이렇게 고가의 교육비도 조금 더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저는 먼저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 등록하고 내일 배움 카드를 먼저 받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취업 관련 연계 기관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130여 개의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플러스 센터 기관에 가면 이제 여성들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부에서 지정한 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고 각 시군구에서는 또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고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취업 연계를 해주시거든요. 물론 기존 학원에서 직업상담사 과정을 수료를 하시고 직업상담사 자격증 따는 건 좋지만 자격증을 땄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관들을 활용을 하시면 취업과 연계를 시켜드립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쪽 희망한다 그러니까 이쪽 한번 면접 봐봐. 이쪽 지원해봐. 이렇게 연계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원 이런 건 여성 특화돼서 뭔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무료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정말 많아요. 저는 제가 그쪽 가서 강의를 하지만 제가 가서 배우고 싶더라고요. 요리도 배우고 싶고 뭔가 전산도 배우고 싶고 저한테 필요한 교육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주부들 보면 당장 취업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여건이 취업은 하진 않지만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무료로 받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상담사 자격증 하나만 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전산 관련 능력이 조금 필요하다면 파워포인트도 좀 하셔야 되고 문서 작성도 하셔야 강연 만들고 제안서도 쓰시잖아요. 엑셀도 좀 하셔야 되니까 그런 기관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뭔가에 내가 미리 사전에 대비 교육을 받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 취업을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장년층을 위한 상담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이제 시군 구청의 취업센터 이런 데서 더 먼저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보면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잖아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 옆 창구에 가서 구직 상담을 해야 되고 구직 등록을 해야 되고 구직 등록할 때 앞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업 상담사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을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 상담을 해주시거나 시군구청에서 취업지원 업무를 하신다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여성취업지원센터, 여성고용지원센터에서 그런 취업 관련 일을 전반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전문학교나 우리가 왜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요리학원, 무슨 아카데미 학원 이렇게 해서 무료 교육 이렇게 해놓으시잖아요. 국가로 운영하는 그런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훈련을 시켜주는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이 그 과정을 또 정부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취업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훈련 기관에서도 수료생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을 해주실 분이 필요하세요. 그때 이 직업상담사분들이 투입이 돼서 훈련기관에서도 또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취업 알선 업무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조금 경력이 쌓으면 그때 대학교 취업지원센터라든가 아웃소싱 회사라고 해서 이제 전직 관련 상담을 해주시거나 헤드헌팅 쪽이라든가 민간 사람이 자코리아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취업
관련 업체에 가서도 또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좋아할 수 있는 일인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시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직업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상담 전문가 분야의 인력이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중 많은 상담 전문가 중에서도 현재 사회적 이슈와 크게 관련이 있는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지원센터, 시군, 구청, 취업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 취업할 경우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방침이 나와 자격증 취득 시 더 유리한 조건을 지니게 됩니다. 직업 상담사에 대한 인력 수요나 공급은 커질 전망인데요. 여기에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 등 자신의 사업을 펼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자격증에 비해 직업 상담사의 경우 취득 시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 보장 등에 있어 우대받을 수 있고 공무원, 공기업 채용 시 가산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를 모르고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는 직업 상담사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직업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요. 합격의 의지가 더 생겨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자격증 취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자격증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직업 상담사 2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험 정보와 안내 임소영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직업 상담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2급은 자격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2급 자격증 취득 후에는요,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경우에 응시가 가능한데요. 먼저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직업 상담사 2급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은 5개 과목 객관식 사지 택일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차 시험 과목은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직업 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 법규 총 5과목입니다. 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응시자의 자질평가를 위한 직업상담 실무 필답형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요. 2차 실기시험의 경우 1차 필기시험에 있는 과목들 중에 노동관계 법규를 제외한 과목들에 대한 서술형 주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을 합니다. 직업 상담사 2급 응시를 위한 시험 정보를 임소영 캐스터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직업 상담사 2급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요. 취업에서 NCS 기반으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NCS 기반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이론으로 시험을 보고 또 필기로 실기를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NCS 기준은 현장 중심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직업 상담사 자격증도 NCS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15년 작년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은 이 NCS 기준으로 현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이 NCS 맞춤 교육 과정이 네. 각 직업훈련 기관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직업 상담사 시험은 2016년부터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기존에 했던 이 시험과 현행 이론 중심으로 자격증 시험 제도하고 그리고 NCS에 맞춘 실무 중심의 신교육 과정 시험 제도가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NCS에 이제 맞춘 신자격증 제도는 그러면 어떻게 시행이 될까요? 보통 NCS에 맞춘 신교육과정은 네. 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직업 상담사 자격증 따려면 교육을 안 받아도 사실은 시험만 잘 보면 내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혼자서 공부해서 독학으로 따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NCS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제 혼자서 공부한다고 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동부에서 인정한 네. 지정한 그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서 보통 이론이 20%, 실기가 70%입니다. 3대 7의 비율로 해서 교육 훈련받은 교육기관에서 테스트를 또 합니다. 네. 훈련을 받았다고 다 너 시험 볼 수 있어 이건 아니고 훈련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한 50점 이상 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을 상대로 너네는 1차 합격을 했으니까 2차는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그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실기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50점 이상 점수가 나와야만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 자격증이 이제 더 이상 필기 시험이 아니라 이제 실무 중심의 자격증으로 변화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직업 상담사도 있잖아요. 그 자격증과는 좀 어떻게 다를까요? 기존에 하셨던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다 이론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도 사실 현장에 가서 손을 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왜냐면 이론으로만 배웠지 실제 상황에 가니까 이게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이론에서 네. 배운 거하고 다르게 이상한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상담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는 책에서는 안 가르쳐 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업상담사분들이 처음에 기관에 가서 일을 할 때는 별도로 직업심리검사도 배우러 다니시고 강의기법도 배우러 다니시고 여러 가지 교육을 자비를 들여서도 막 배우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별도의 교육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진짜 상담학을 하려면 시험만 봐서는 안 되고 네. 이런 과정들을 다 녹이자라고 해서 이번에 바뀐 거는 네. 처음부터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도 다 가르치자. 그리고 그 실기가 되면 그때 취업시키자라고 네. 해서 교육과 그 직업 훈련과 자격증 취득과 취업이 이렇게 한꺼번에 연계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시험에서도 보면요. 1차 필기시험 합격 후에 또 한 달 안에 2차 실기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 2차를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준비한다라고 하고 공부하시는 게 네. 더 나으세요. 왜냐하면 1차 필기 준비를 하실 때 필기니까 사지선다이고 기출문제만 찍으면 돼, 잘 찍으면 돼 하셨던 네. 분들이 잘 찍어서 운 좋게 합격은 했지만 2차 실기시험을 볼 때는 이게 다 서술이다 보니까 네.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에서 많이 탈락을 하시거든요. 네. 아예 1차 공부를 하실 때 내가 2차 대비해서 같이 한다라고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시간을 오히려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필기시험 과목은 또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좋을지 꼼꼼하게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직업 상담학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직업 상담학은 내담자가 처음 왔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상담해야 되나,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 상태는 뭐고, 이럴 때는 어떤 상담을 적용했을 때 이 사람한테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직업 상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라든가, 네. 그리고 직업 상담 이론, 직업 상담 과정,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 유형 분류, 뭐 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 상담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상담 이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 기법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상담 이론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어떤 이론별로 학자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담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이론이 이 사람이 말한 것 같고 이 이론이 이 사람이 말한 외울 것 게 같고. 굉장히 많겠네요. 네, 많습니다. 네. 다 외워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걸 다 그렇겠네요. 외우는 암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하시긴 네. 하십니다. 이 학자들을 떠올리면서 그 이론들을 연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요. 네. 상담 기법 같은 경우에는 각 기법마다 좀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런 주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금 네. 어려워들 하십니다. 어떤 검사는 이 찾아온 내담자에 대한 흥미를 알아보는 홀랜드로 이제 흥미 유형을 육각형으로 알아본다던가 네.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내담자의 가치관에 관련된 이런 이론을 또 알아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네. 내담자에 따라서 어떤 상담 기법과 어떤 유형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직업 상담학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직업 상담사 자격증 딸 때 보면 직업 네. 상담학이 첫 번째로 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 가 있다는 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직업 상담학이 직업 상담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 상담사 5개의 과목 중에 가장 첫 번째 과목이다 보니까 네. 상담을 처음 접한 분들은 이게 많이 두려움을 떠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노동법이나 직업정보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상생활에서 좀 들어본 거고 하기 때문에 익숙해서 괜찮은데 직업 상담학은 처음 접해본 분들은 두려운 거죠. 책을 펼치자마자 펴자마자 두려운 네, 거죠. 덮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직업 상담사 네.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첫 번째 네. 직업 상담하고 직업 심리학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읽고. 저도 약간 안면 인식이 있거든요. 봤는데도 누구더라? 막 이렇게 하는데 몇 번 보고 한 5번 이렇게 보다 보면 얼굴과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리학자의 이름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론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암기가 네. 학자별로 암기가 다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 상담 이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담 이론들의 기본적인 핵심 사항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단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십니다. 2차 상담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 달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네. 1차 공부를 하실 때 아예 2차까지 공부한다 생각하고 학자별로 쓰면서 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십니다. 그렇군요. 항상 보면요. 외우는 책을 보면 항상 앞 페이지는 까매요. 근데 그 네네. 뒤에는 굉장히 하얗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제 외우느라고 앞에서 너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계속 읽어보면서 반복적인 학습이 좋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이 상담 이론 했을 때는 학자별 이론만 먼저 정해요. 네. 처음부터 이 학자가 어떤 걸 얘기했고 이것까지 다 안 보고 네. 이론에 대해서 이 학자는 이 이론 딱 키워드만 먼저 외웁니다. 그래 그게 다 암기가 되면 네. 그때 그 이론에 대해서 또 서술형으로 풀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키워드 중심으로 하시는 게 이 네. 전체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지. 한 이론을 가지고 깊게 파야 되고 이 이론을 끝내면 내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더 시간이 더디다는 그렇죠. 거죠. 잘 넘어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네. 좀 전체 그림을 보고 좀 그 속을 파라.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직업 심리학. 두 번째로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심리학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사람의 심리를 네. 10년을 같이 살아면 마음도 못 알겠는데 그렇죠. 네. 심리학인들 쉽겠습니까? 이것도 그쵸. 어렵습니다. 직업 심리학은 보통 인간의 진로 발달 과정을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인간의 능력과 적성을 맞는 진로 선택 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프로이드의 뭐 그런 정신 분석학이라든가 뭐 로의 직업 선택 욕구라든가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저렇게 저걸 다 외워야 돼? 너무 힘들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냥 오면 상담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네. 이것도 이 상담을 해줄 때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체계적으로 좀 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런 네. 학문적인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과목을 시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보통 이런 우리가 그 직업 상담을 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는 한 가지만 두고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돈을 잘 버니까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네.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 우리 부모님은요. 좀 더 격 있는 직업을 원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그냥 그런 격 있는 거 상관없이 이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데 부모님의 의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사람의 환경적 심리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요인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 필요하구나라는 네. 이런 기초적인 학문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직업 상담학에서 심리학에서 그걸 다 배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학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심리학, 이 어려운 심리학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직업 심리학은요. 네. 직업 상담사 시험을 볼 때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집중하고 직업 상담학보다 심리학에 집중하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만큼 그 1장과 2장 외에 이제 직업 심리학에서 1장과 2장 챕터에서 가장 많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직무 분석이라든가 직무 스트레스, 경력 개발 같은 네. 이런 그 공부도 학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업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신뢰도를 구성하는 것, 타당도를 평가하라, 뭐 타당도를 계산해 보아라 이렇게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또 수치가 나오면 우리는 겁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이렇게 네.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직업 상담학도 외우는 거고 직업 심리학도 외우는 건데 네. 직업 심리학에서는 약간의 수치 이런 뭐 신뢰도 타당도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리학이 그냥 심리만 공부할 줄 알았는데 수치가 또 나와서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겠네요. 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무 분석이라든가 네. 우리가 경력 개발 그리고 직업을 얻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를 갖고 있겠구나 네.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그리고 우리가 왜 직무 분석, 스트레스 이런 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파트는 직업 심리 중에서도 1장과 2장을 제외한 네. 나머지 3, 4, 5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딱 그게 고비인 것 같아요. 그 1장과 2장을 고비만 넘기면 넘기면 네. 잘 풀어갈 수 있으니까 네. 좀 끈기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끈기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심리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직업 정보론이네요. 이 직업 정보론은 어떤 과목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직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업 정보 제공 만약에 저한테 네. 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저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가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우리나라의 방송사는 이런 방송사가 있고요. 이런 방송 관련해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이런 사이트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네. 방송사를 하려면 이런 자격증을 따시면 되고요.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제가 시작할 때 정말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되게 어렵게 찾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실제 네. 직업 상담사가 되신다면 현장에 갔을 때 내담자는 그런 정보를 제일 얻고 싶어해요. 네. 상담하는 것보다 뭔가의 정보를 얻어가면 그래 나 오늘 뭐 하나 얻어갔어. 되게 만족도가 높게 가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상담사가 꾸준하게 직업 관련 공부를 정보를 습득하는 이런 자질도 필요하시고요. 네. 그런 내담자가 왔을 때 뭐 알찬 정보를 전달해 주려면 네. 정보 사이트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직업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분이 가고 싶은 기업은 어떤 업종인지 어떤 산업인지에 대한 이런 공부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에서는 직업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직업 및 산업 분류를 활용하는 방법들 네. 그리고 직업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라든가 직업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하는 네.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새로운 사실도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과목인 것 같은데 그럼 직업 정보론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업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험 기초를 할 때 직업 정보로는 사실은 외우는 게 더 많거든요. 네. 직무 분류를 외워야 되고 직업 분류를 알아야 되고 산업 분류를 네. 알아야 되고 노동법하고 직업 정보로는 외우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상담학하고 심리학은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외우는 거였고 또 세 번째도 외우는 거네요. 정말. 이거는 네. 미디어에서 많이 들어왔던 것들, 네. 우리가 뉴스에서 봐왔던 것들,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런 똑같이 외우는 건데도 네. 실생활에 약간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더 수월하게 암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점수를 사실 시험을 보더라도 이쪽에서는 거의 만점을 많이 맞으시고 네. 이렇게 틀리는 부분들이 덜합니다. 그런데 쉽다라고 해서 이쪽을 먼저 공략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상담하고 심리학을 막 부랴부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탈락률이 더 높습니다. 네. 오히려 이건 암기니까 마지막에 시험 앞두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시고요. 이걸 먼저 첫 번째로 공략하는 것보단 나중에 시험 기간에 닥쳐서 암기를 하시는 게 사실은 직업정보론이나 노동관계법은 그 이후에 하시는 게 더 유리하세요. 또 순서적으로 좀 뒤쪽에 놔서 좀 암기하는데 좀 수월하게 네네. 해 그렇습니다.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노동시장론도 알아보도록 하죠.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직업정보처럼 이렇게 암기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이해가 먼저 수반이 되어야만 이 노동시장론을 어느 정도 통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업률을 따져야 되는 거고 뭐 한계 고용법칙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네. 내가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 왜 내가 이거를 암기해야 되고 또 이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진다라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탈락률은 사실은 노동
노동시장론에서 점수가 제일 안 나옵니다. 상담하고 심리학보다 더 안 나오는 게 노동시장론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론에서는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이해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숙지를 제일 많이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임금에 관련된 임금의 제 개념이라든가 실업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노사관계 이론이라든가 노동시장론에서는 왜 노조들이 저렇게 하지? 네. 노조들이 왜 파업을 하지? 실업률이 왜 그 직업 상담을 할 때 중요하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실업률이 높다라면 청년 실업률이 지금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실업률이 높다라는 건 구직자들이 취업할 곳이 없고 네. 구인처가 별로 없다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빨리 줘야 되고 네. 이런 거를 빨리 현장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상담자가 왔을 때 내담자가 왔을 때 그런 걸 대처해서 이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동 시장을 이해한다는 건 직업 상담사로서 기초적으로 당연히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당연한 지식을 빨리빨리 어렵다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습득하려면 꼭 이 노동 시장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어려운 노동 시장론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시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네. 노동시장론은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게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최적 고용량을 선출을 해라, 실업률을 그 계산을 해보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계산을 다 끝낸다고 보지 마시고 처음에 계산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암기 정도로 해서 네. 넘어가시고 한 70~80%만 이해했다는 수준이 되면 넘어가고 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보시고 세 번째 보시면 그때는 조금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보시면 네. 꼭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강사보다 더 잘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배우시면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암기는 따로 이제 푸는 수식은 따로 개인 네. 지도를 좀 받으시거나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 문제를 풀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혼자서 하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같이 누군가랑 공부하시면 이게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좀 도움을 받아보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노동관계법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과목인가요? 노동관계법규는 보통 노동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 그리고 고용정책법 이번에 고용정책법도 우리가 노사 관련해서 이런 법이 바뀐다 할 때도 고용정책법인데 이런 법이 바뀌는 거를 빨리 상담사가 알아야만 네. 이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허위 광고법에 접촉됩니다. 막 이러면서 뭔가의 그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실업급여를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이분들이 뭐 취업 준비를 했어요. 그 취업하고 끝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하시고 나면 그 고용정책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취업하시면 실업급여가 남았으면 다시 돌아오셔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법령 뭐뭐에 의거해서 막 이렇게 해서 안내를 또 해주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취업하셨을 때 뭐 부당해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면 이거를 그 관서에서 뭐 고용 부당해고 관련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뭔가 상담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런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이 노동관계법에서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험 준비는 노동관계법이라고 하니까 법 너무 어렵잖아요. 법 네. 단어만 나오면은 학과, 법 네네네.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인 것 같아요. 네. 법은 진짜 법학 전공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법 네.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공부하기가 난해하긴 하지만 법조문 관련해서 저희가 뭐 사례를 들어서 예시해라 뭐 과거에 그 뭐죠? 판례를 들어서 얘기해라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일반 법에서는 뭐 판례가 어떻고 뭐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여기서 법 조문만 갖고 나오기 때문에 네. 각각의 무슨 법은 어떻고 뭐 각 조항별로 그것만 외우시기만 하면 되고요. 사실 노동관계법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좀 공략하시면 기출 문제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팁이네요. 네, 각 이 과목별로 내가 어떤 걸 좀 더 공략할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동관계법 할 때는 처음부터 다 암기를 하는 것보다 특히 노동관계법은 2차 실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이 공부를 하셔도 무난하게 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을 좀 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시험 과목을 할 때 우리가 뭐 5개 과목인데 일주에 상담학, 일주에 심리학, 뭐 한 주는 뭐 정보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뭐 상담학 할 때 일주일이 걸렸다면 이런 노동관계법은 3일이나 이틀이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시간 배분하는 네. 것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법이기 때문에 다가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기출 문제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먼저 본다면 다음에 책을 읽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법을 어렵게 보시는데 기출 문제를 보면 네. 만약에 성희롱 관련해 무슨 법령이다, 네. 그러니까 고용촉진법이다 이렇게 아니면 뭐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다 그러면 각 기업에서는 고령자를 몇 % 이상 이걸 법적으로 두어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네. 아 원래 법적으로 정부 그 각 기업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고 네. 왠지 이 고용관계법을 공부하고 나면 상식이 풍부해진 느낌이에요. 우리가 법을 알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세법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고용관계법이나 노동 관련 법규만 알아도 상식이 풍부해지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임금체불이 되고 있다. 그때 내가 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상대 그냥 같이 이렇게 걱정만 해주는데 내가 이 법을 알고 있으면 그거 빨리 노동관서 가서 신고해. 이 법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그러네요. 도움이 정말 잘 그죠? 되겠네요. 너도 네. 정말 똑똑하다 이 소리 들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관계법은 공부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재미있어 하시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재밌어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시험 과목별로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꿀팁이 되지 않았을까. 이 과목마다 왜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았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또 그런 부분들도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차 다음에 2차 실기시험인데요. 2차 실기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직업상담사 실기는 1차 시험에서 법규만, 노동관계 법규만 제외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1차 필기에서는 보통 태기령이라고 했잖아요. 사지선다형에서 이렇게 태기령이었는데 2차에서는 필기를 과락을 면했더라도 2차에 와서 실기를 보면 주관식으로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6에서 그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손으로 직접 써가면서 다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시험 문제에 이제 이런 그 필기 시험에는 이런 예제가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결정적 사건법 단점 3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6점 문제인 거예요. 그럼 단점 3가지면 원래 정답이 6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상적인 수행에 관련 정보가 없다라든가 응답자에 대한 사건이 왜곡될 수 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등 이렇게 6개의 정답이 있는데 이 6개 중에서 3개 이상을 쓰시면 6점을 맞는 거죠. 3가지를 쓰시오 했기 때문에 단점 6가지 중에서 3가지를 쓰면 6점을 다 받지만 3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하나만 썼어요. 6점 중에 2점만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저희가 주관식인데 3가지 다 안 썼다고 해서 빵점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 3가지 중에 1가지라도 썼으면 부분 채점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알아야만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6가지를 다 쓰지는 않더라도 내가 대략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중에서 어느 부분만 쓰시면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필기 위주로 쓰면서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막 노트에다가 까맣게 쓰고 했잖아요. 그리고 필기 노트가 따로 있어서 그 책에다가 이렇게 공부를 쓰는 게 아니라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2차 실기시험은 이렇게 직접 쓰면서 노트 그냥 여러분들이 그 필기 노트라고 하셔서 필기 노트 한 권을 다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필기 노트 쓰실 때는 내가 이걸 보지 않아도 문제만 보고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정도가 돼야만 사실은 실기시험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업상담사 2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번 코너 준비했습니다. 자격증 고민상담소 직업상담사 2급 A to Z입니다. 임소영 캐스터와 함께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세세한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을 직접 준비하는 분들의 고민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릴 텐데요.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국가공인 자격증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큐넷 사이트에 고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직업상담사 2급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먼저 첫 번째 고민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직업상담사 2급의 1차 시험은 기존의 기출문제집 위주로 공부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가요? 기출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아닌데 네네. 하면 조금 시간 활용을 잘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 위주로 하면 사지선다형으로 하기 때문에 찍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러면 2차 실기시험에는 필기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필기 시험을 할 때 주관식이기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로 하는 것보다는 과목별 중에서 노동관계법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네네. 그 외에 나머지 4개 과목은 실기까지 같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기출 문제로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주시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그렇군요. 아예 통으로 다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쉽지 않겠습니다. 네. 자, 다음 고민 한번 살펴볼게요. 2급 자격증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특별히 시험 치를 수 없는 결격 사유가 혹시 존재할까요? 직업상담사 2급에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자격증 시험 볼 수 있는 제한은 없는데 단 자격증을 따고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채용 제한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용 제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기업을 들어갈 때도 보면 금치사원자거나 한정치사원자거나 이런 분들은 채용이 안 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고도 그런 분들은 채용이 안 되시기도 하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하신 분들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이런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셨다 해도 네네. 취업이 됐다 해도 채용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기업이건 간에 그쵸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응시하는 데는 또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또 많은 네. 분들이 응시를 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저도 참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직업상담사 2급의 활동 현황과 또 보수가 어떠한지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직업상담사 2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기준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 약 3만 2천 명 정도 됐고요. 현재는 약 3만 8천 명 정도, 4만 명 정도가 이미 직업 상담 관련해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수가 다 좋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같은 어떤 기관에서 일하느냐, 그리고 경력이 얼마나 쌓였느냐에 따라서 임금은 다르는데 초창기에 가시면 연봉 초임 같은 경우 직업상담사 따고 가셨을 때 2천만 원 정도? 상담사 자격증을 안 땄을 경우에는 보통 1,500에서 1,800 정도를 받으실 수 있지만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시면 기본적으로 2천만 원에서 약 2,5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신입 초임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어느 정도 한 2, 3년 정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2, 3년의 경력이 있다 그러면 2,500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연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의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상담 경력이 있거나 그러면 거의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그런 연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실기 시험도 바로 합격을 하면 참 좋겠지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응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또 네네. 국가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만큼 기회는 좀 많이 줍니다. 필기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봐 그러지는 않고요. 필기 시험에 일단 1차적으로 합격을 하면 2년 동안은 필기 시험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필기 합격하고 2년 안에만 실기를 합격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1차를 합격하고 2차 공부를 따로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2년 안에만 따면 되니까. 그런데 급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빨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예 1차 공부를 할 때 2차까지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신 거죠. 2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직업상담사 2급의 시험이 1년에 몇 번 정도 시행이 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직업상담사 2급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가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1월 달 정도 필기 접수, 시험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3월, 5월, 8월 이렇게 시험 일정이 나오거든요. 10월까지 4번이면 10월까지도 시험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3월, 5월, 8월 이때 필기 시험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고민 한번 살펴볼게요. 직업상담사 2급의 합격률 어떤지 굉장히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직업상담사 2급 필기 시험의 합격률은 아주 높습니다. 네. 필기 시험은입니다. 필기 시험은. 그래서 필기 시험은 거의 2명 중에 1명은 다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직업상담사 2급, 실기까지 포함한 2급의 평균적인 그 합격률을 보면 20%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올 때는요, 뭐 17%, 18%도 있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24%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명 중에 1명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격증 고민 상담소 A to Z에서는 실제 수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요. 국가공인 자격증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큐넷 사이트에 고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고민 중에요. 많은 고민이 함께 지금 중복이 되는 고민이 있다면 저희가 선택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가공인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 A to Z의 임소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실업자들을 상담해줄 전문 상담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쪽은 정말 전망이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내가 미래에 나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좋은 직종이기도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와 함께 직업상담사 2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힘든 취업난 속에서 취업을 위해 산다고 할 만큼 모든 일상이 취업에 맞춰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자격증을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공인 자격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